송영길 대표의 정청래, 유시민 등에 대한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선거를 뛰면서 2030 세대의 민심 이변의 심각함을 느꼈다는데 이대로 범김어준 세력이 당의 상황 노릇을 하면 향후 총선, 대선에서 어렵다는 판단을 했나 봅니다. 조중동이 586 운동권들끼리 과거사 논쟁이라 폄훼를 하는데 최소한 노무현 때의 한미 FTA건은 과거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물론 그 어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지지율 5%로 추락한 데에는 지지층이 결사 반대하던 한미 FTA 추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노무현 팔던 유시민, 정청래 등은 모른 채 하던지 아니면 한미 FTA를 반대하는 편에 서서 노무현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때 한미 FTA 추진단장을 맡은 게 송영길 대표입니다. 당시 보수 진영에선 유시민 같이 한미 FTA 반대론자를 옆에 끼고 무슨 한미 FTA냐며 몰아붙였습니다. 그 이후 한미 FTA는 이명박 정권에서 광우병 사태까지 겹쳐 민주당은 아예 한미 FTA 반대 및 폐기로 돌아섭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노무현의 후계자라며 노무현이 정권의 명분을 걸고 추진한 일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때 인천시장으로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는 민주당이 나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 송영길입니다. 그 바람에 진보단체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인천시장 재선에서 낙선합니다. 이 시기는 이명박 정권 말기로 김어준과 낙곰수, 조국 등이 노무현의 불행한 죽음을 기반으로 강경 지지층을 팬덤으로 확보해 나갈 때였습니다. 반면 송영길 대표는 한미 FTA 찬성 입장 등으로 지금의 수박으로 몰려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 결국 문재인, 김어준 정권이 등장, 오직 강경 지지층이 원하는 일만 하며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사냥개 출신 윤석열 정권이 등장합니다. 그 윤석열 정권 법무장관 한동훈은 문재인, 김어준은 놔두고 이재명, 송영길만 털어버립니다. 그에 대한 보답인지 2024년 7월 김영철 청문회 때 정청래는 장시호 태블릿 조작을 덮어버리고 한동훈을 살려냅니다. 그 한동훈은 이제 정청래가 이탈, 함께 이재명을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노무현을 팔면서 노무현의 최대 업적 한미 FTA를 반대하고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윤석열, 한동훈 검찰 세력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건을 덮어버립니다. 과연 이들이 친노, 개혁파가 맞냐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장동혁이 한동훈 계파를 징계하겠다고 나섭니다. 장동혁과 한동훈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지지층을 붙잡기 위해 더 과격한 정권타도 투쟁에 나서게 될 겁니다. 특히 배신자 딱지를 숨겨야 할 한동훈이 더 절박할 겁니다. 이 한동훈이 연관된 장시호 태블릿 조작 건을 덮는 자들이 강경개혁파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국민적 의혹 사건을 다루겠다는 법무부 검찰, 미래위에 손혜원, 안진걸 등 진보 인사, 신혜식, 최대집 등 보수 인사 30여 명이 서명, 윤석열, 한동훈 특검의 장시호 태블릿 사건을 조사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걸 끝까지 다루지 않겠다는 쪽이 윤석열, 한동훈과 한패인 것입니다. 한미 FTA에 이어 장시호 태블릿 건으로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등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